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희망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청자 에세이 날려라 하이킥.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대기 환경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참 진지한 논의가 오가는 중인 것 같은데요. 이곳에선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예, 첫 번째는 굴뚝 원격 감시 체계, 보통 굴뚝 TMS라고 보통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관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에어코리아 우리가 그 국가 대기 측정망 관리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수도권 대기 총량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꼭 소개하고 싶은 주인공이 있다고요? 굴뚝 TMS 사업이거든요. 특히 굴뚝이 한 40m까지 올라가서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환경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김성민 과장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대기 환경은 모두가 꾸준히 노력해야 지켜낼 수 있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항상 그 일이 터지고 내가 인지했을 때만 관심을 가져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육안으로 보이니까 이슈화가 되고 관심을 갖는데, 그런 부분들이 항상 아쉬워요. 환경이란 거는 우리 주위에 있으니까 좀 더 세심하게 우리 개개인 하나하나가 작은 일에서라도 좀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그런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지킴이 김성민 씨가 깨끗하고 맑은 하늘을 지켜내기 위해 일하고 있는 이곳은 강원도 삼척에 있는 한 공장입니다. 저 높은 굴뚝을 성큼성큼 오르고 있는데요. 와, 아찔합니다. 아무나 오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 어우, 전 못할 것 같아요. 항상 2명 이상 팀을 이뤄다니며 한 사람은 굴뚝 위에서 오염물질 시료 채취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굴뚝 아래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나는 밑에서 일하는 게 좋겠다. 사업장에 부착된 굴뚝 자동 측정 기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차 없이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올바른 환경 정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위험해 보이죠? 가장 위험한 거는 낙하사고, 사람이 실수로 미끄러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바닥에 있는 사람의 위에서 작업하다가 볼트 하나 떨어져서 맞더라도 그 중력 가속도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신경이 가장 많이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베테랑들이 위아래에서 한 사람씩 일을 하는 게 맞고요. 정말 손발이 잘 맞아야 할 것 같죠? 이렇게 현장에서는 굴뚝 원격 감시 시스템을 통해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가 얼마나 믿을만하고 정확한지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동 측정기기의 설치 위치, 환경 조건, 성능 등이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배출 장소를 측정하는 방법을 달리했을 때 측정된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상대 정확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료 채취의 개수부터 단위, 채취 방법까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결과까지 꼼꼼히 챙겨야 하니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여지를 샘플링 나오기 전에 전 무게를 재놓은 게 있으니까 전후의 무게차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먼지 농도를 구하는 거고요. 그 시간대에 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실시간 값하고 우리가 측정한 값하고 정확도가 얼마나 맞는지, 법적으로 요구하는 정확도 안에 들어오는지 그걸 판단하게 됩니다. 이곳은 한국환경공단 종합관제센터인데요. 전국의 모든 굴뚝에서 전송된 데이터는 바로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관제센터에서는 사업장에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 하고 지역 관제센터에, 해당 관제센터에서 이제 코드를 입력을 하게. 이렇게 대기오염 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해서 감시하는
클린 시스템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수천억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하는데요. 사업장은 공정과 배출 시설을 개선해 운영비를 줄이고 또 오염물질 저감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으니까요.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의 역할 정말 중요한 것 같죠? 굴뚝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기기에서 측정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배출 허용 기준보다도 초과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정한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을 하고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 관제센터의 주 업무입니다. 권역환경관리처에서는 사업장에서 채취해온 시료를 분석하는 일이 남아있는데요. 각종 실험 도구에 이번에도 무슨 작업인지 도통 알 수 없는 과정들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여지는 이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기 중에 수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하기 전에도 여지를 건조시켜서 무게를 재고 시료 채취 후에도 또 건조시켜서 무게를 잽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위험을 무릅쓰고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사무실에 돌아와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검사를 한 뒤 결과값을 기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나라 대기 환경을 나아지게 하는 데 있어 얼마나 도움이 될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굴뚝 TMS 부착된 사업장이 전국에 630개에서 640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굴뚝수로 보면은 약 1,700에서 1,800개?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양이. 그 빅데이터가 우리나라의 지금 환경 정책의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이고 정말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런 환경 정책에 쓰일 때 그런 쪽에서는 조금씩 자부감 느끼고 사명감도 느끼고 합니다. 각 사업장에서도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허용 기준을 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점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제센터에 쌓이는 데이터를 적절히 수집해서 활용하면 우리나라 대기 환경의 앞날은 맑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죠. 저희 관할 사업장은 43개 정도 사업장이 되는데 굴뚝으로 치면은 약 100여 개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이제 서버에 쌓이는 데이터가 약 3만 개에서 3만 5천 개 정도 됩니다. 하루에만 3만 5천여 개! 이걸 먼저 굴뚝 원격 감시 시스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든 업무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처음 온 직원에게 이를 제대로 알려주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처음 접속하는 거죠. 네. 데이터 마감 같은 것도 여기서 하고 이거는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될 거예요. 그래요. 천천히 배워나가면 되죠. 대기관리팀에서 김성민 씨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다른 동료들도 이제 데이터 관리 업무는 능숙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는 팀원들에게도 늘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처음 굴뚝 올라갔던 높이가 한 70m, 80m였거든요. 무섭다고 고소공포증 있다고 했어야 됐는데 너무 그냥 태연하게 해가지고 계속 막고 있다. 내가 그때 잘못했다. 뭐 이런 거 말고는 조심히 하라고 그런 얘기 해주고 있습니다. 퇴근 후 대기관리팀이 모처럼 회식 자리를 가졌는데요. 현장 업무는 팀워크가 중요한 만큼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요? 나는 도로래를 쓰는 걸 좋아해. 근데 도로래를 쓰려면은 두 사람이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못 쓰고 있어. 실수 하나 하면은 사고 나지. 위에 있는 사람은 손이 껴서 찢어져서 다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물건 떨어져서 다칠 수 있고. 가끔씩은 한 잔씩 하죠. 한 잔씩 하고
속마음도 털어놓고 얘기하고 그래야지만 서로 소통이 되고 그러지 업무적으로만 계속 얘기하고 만나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게 벽이 허물어지진 않아요. 사적으로도 많이 만나려고도 노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 대리가 한 5년 됐냐? 4년 정도 됐습니다. 고생했고 TMS 하면서 좀 어땠었냐? 아 마지막 출장이다 보니까 되게 좀 섭섭하더라고요. 아 그래? 네, 눈물 나? 눈물은 아니지만 눈물은 안 나죠. 남편이 아빠가 굴뚝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좋아 보일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아직도 잘 모르고 그러면 이제 씁쓸하지 이제 스스로가. 몇 시간을 또 거기 작업기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높은 고소에서 막 기본적으로 2-3시간, 뭐 3-4시간 막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것도 일단 기피하게 되고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금 기피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속 깊은 대화가 오고 간 훈훈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하루가 시작됐는데요. 이른 아침이긴 하지만 왠지 모를 여유가 느껴진다 했더니 이유가 있었네요. 김성민 씨의 출근길 아주 상쾌할 것 같죠? 오염물질 배출 걱정이 전혀 없는 자전거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환경 친화적인 일상을 몸소 실천하는 건 물론 덕분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출근하자마자 대기관리팀이 회의로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관리 대상 사업장으로부터 기술 지원 요청이 접수돼 또다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수직이라 한 25m 정도 되는 데라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그 라인을 당겨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좀 안전. 솔직히 올라가면 또 춥기도 하니까 옷도 좀 챙겨서 가져가고. 회의를 마치고 출장에 필요한 장비를 챙겨보는데요.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더욱이 시료 채취 과정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기에 기본부터 꼼꼼하게 확인해 봅니다. 여지하고 흡수액만 챙기면 될 것 같아요. 큰 거만 실어놓고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기초 장비는 차에 항상 세팅되어 있고 중요한 장비들은 여기에서 정리하고 출장 갈 때 확인하고 차에 실어서 이동을 합니다. 오늘 가야 할 곳은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발전소인데요. 가깝지 않은 거리인 만큼 이동 중에 장비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실는 것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함께해온 동료는 이번 출장이 마지막이라고 하네요. 미리 자주 연락할게. 어차피 유사한 업무라 자주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 마지막 출장이라 좀 시원섭섭한 것 같습니다. 올해 업무에서 정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이제 새롭게 다른 보고서 가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시원해, 섭섭해. 섭섭합니다. 근데 또 만나.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떠나보내면서 아쉽기도 한데 정도검사 업무라 뭐 자주 전화할 것 같은데 모르는 부분. 친형처럼 엄청 잘해주셨습니다. 네. 혼날 때는 또 혼나는데 그래도 정이 있으셔서 잘 대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한 팀으로 현장을 누볐던 두 사람, 꽤 많은 일들을 겪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와서는 추억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아찔한 그런 것들이 많죠. 에피소드가 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뭐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1시간 정도 한 60m, 70m 되는 데서 갇힌 적도 있었고 그리고 굴뚝에서 지상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손발이 안 맞아서 물건을 떨어뜨려서 뭐 맞을 뻔한 적도 있고 그리고 계단 타고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낙하할 뻔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술자리에서는 쉽게 재미있게 에피소드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굉장히 좀 심적으로 힘들죠. 정말 아찔했겠는데요. 그런데 주로 어떤 경우에 출장을 가게 될까요? 그 굴뚝 자동 측정기기가 언제나 그 가학 조건에서 운영이 되잖아요. 24시간 365일. 그렇기 때문에 측정기기도 고장이 나고 뭐 부품도 소모품도 교체해야 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품을 교체하고 완료됐다고 이제 관할 행정기관에 사업장에서 보고를 해요. 그래서 그 완료되면은 그 측정기기가 정말 그 측정한 값이 제대로 된 값인지 저희 이제 비교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그 상대 정확도 시험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기술 지원 요청을 해요. 측정기기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와서 봐달라.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기술 지원 측면도 있고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깨끗하고 맑은 하늘을 지켜내기 위해 하늘과 가장 가까운 굴뚝을 오르는 김성민 씨. 사업장으로의 출장은 현장 업무면서 동시에 굉장히 민감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비교적 소량의 시료 채취만으로 결과값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측정 장비 역시 늘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오랜 시간 출장을 같이 다니며 호흡을 맞춰온 두 사람은 이젠 말없이도 손발이 척척 맞는데요. 그만큼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지금은 어떤 준비 중일까요? 가스상 오염물질을 샘플링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가스상 오염물질 샘플링 저희 하는 기기는 30분 정도의 워밍업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30분 정도 워밍업 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 전에 이제 위에 굴뚝에서는 오염물질 샘플링하기 위해서 위에도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있는 작업 중이고요. 대기 오염 때문에 맑은 하늘 보기가 힘들어진 현실이지만 깨끗한 대기 환경을 위해 위험하고 높은 굴뚝도 묵묵히 오르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게다가 날씨와 계절에 따라 급변하는 주위 상황 때문에 더 힘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여름과 겨울에는 극심한 더위와 추위를 견뎌내야 하고 또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는 날엔 미끄러짐과 같은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늘 긴장이 되고 그 어느 때보다 집중력도 필요합니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집중해야 하고 힘도 써야 하고 이렇게 긴장한 상태로 민감한 작업을 하다 보면 피로감도 평소의 2배 이상 쌓일 텐데요.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 힘든 작업. 평소에 체력 관리를 꾸준히 하지 않으면 버티기가 쉽지 않았겠어요. 한두 번 다닌 현장은 아니지만 처음엔 적응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출장 업무가 주 업무이다 보니까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많이 적응이 돼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HCL 시작을 할게. 버블링 되면 아마 그거를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버블링만 확인해줘. 여러 단계와 과정을 거쳐 대기오염 물질의 시료를 채취하고 나면 현장에서 바로 적합, 부적합이 판정되는 항목이 있는 반면 사무실에서 검사를 해야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또 본사로 가져가서 추가 실험을 해야 하는 항목도 있다고요? 지금 하시는 검사는 어떤 검사인가요? HCL이라고 염화수소 같은 항목은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고 흡수액을 통해서 샘플링을 해서 그 흡수액을 시료를 본사의 연구소에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측정 기기가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굴뚝 원격 감시 체계를 구축한 1997년 이후 전국에 있는 굴뚝 자동 측정기기 부착 대상 각 사업장에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자율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사업장마다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어기면 엄격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그리고 해마다 관리 대상 산업공단과 굴뚝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국민 생활 환경을 위해 대기환경 보전법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불과 10년, 15년 전이겠죠. 그때 대기법하고 현재 법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굴뚝 TMS 부착 대상 시설하고 현재 시설하고는 확대됐기 때문에 엄연히 틀리고요. 그만큼 대기오염 물질을 규제하는 수준도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배출 오염 농도도 낮아졌고요, 많이. 그만큼 또 방지시설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도 투자를 많이 해서 그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낮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제 결과가 나왔나 봐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오토 같은 경우는 저희 기준 장비에서 거의 비슷해 5.4, 5.5% 나왔는데 상대 정확도로 보면은 3.84%로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도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들겠어요. 실제로 현장에 나와 보면 현장도 깔끔하고 외관부터가 일단 틀립니다. 깔끔하고 그 담당하시는 분이 일단 관심도가 매우 높아요. 그 오염물질에 대해서 물론 이 업무만 담당하시는 않지만은 굉장히 집중도가 높으시고 저희가 어떤 피드백을 원하는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금방금방 이분들은 이렇게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고 굉장히 뿌듯하죠. 이분들 보면은. 관계자분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 대기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받으면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개선 사항이 있으면은 또 같이 개선해 나가고 그런 이제 환경공단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사무실. 하지만 아직 업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측정한 시료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본사에 의뢰해야 할 것들을 따로 챙겨봅니다. 이거 어제 네. 발전소에서 시료 채취해온 거야. 네. 황화수소 시료 채취했으니까 네. 시료는 5개 네. 번호가 붙어 있고 하나는 블랭크가 네. 있으니까 본사의 연구소에 그 네. 분석실에 오후 정도에 의뢰하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출장이 생겼네요. 본사에 가져갈 서류도 꼼꼼하게 준비해 봅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고. 네, 본사 출장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사장님. 네. 인천에 위치한 한국환경공단 본사로 향하는데요. 이곳에서는 국내에서 심각한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대기 환경을 적절히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국 4개 권역에 관제센터를 구축해 굴뚝 원격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권역 환경관리처에서 측정이 불가능한 대기 오염 물질은 이곳 실험실에서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어제 발전소 가서 찍은 건데요. 그 HCl 염화수소를 채취를 해서 네. 5개 왔고요. 분석은 오늘 바로 들어갈 건가요? 네, 지금 오늘 시료 온다고 해가지고 네. 먼저 스탠다드는 저희가 찍어놨고요. 네. 이 시료 같은 경우는 전처리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100ml 시료에다가 채취한 거여서 네. 혹시라도 좀 잘 안 되면 한 번 더 해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자료 보내주실 때 네. 스탠다드 랑 그다음에 블랭크 시료, 바탕 시료도 분석해서 보내주시고 네, 요것도 알겠습니다. 보내주시면 될 것 네,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대기 환경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지만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굳은 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언제나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고 모두가 관심을 갖는다면 맑은 내일을 약속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료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메트론 기기를 사용해서 RC를 분석을 하게 되고요. 또 값이 나온 결과값을 동부 대기 관리팀에 그 농도값을 알려들어서 전송하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맑은 내일의 하늘을 위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김성민 씨. 그가 세상에 전하는 희망 메시지 들어볼까요? 요즘 우리 국민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환경에 대해서 급격하게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소소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분리수거할 때 정말 철두철미하게 작은 것이지만 분리수거 해주시고, 운전하실 때 되도록이면 공회전 좀 안 해주시고, 그리고 흡연하신 분들은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좀 쓰레기통에 잘 버려주고, 우리만 사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선물, 아주 소중한 선물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